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상당부수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시장 잘 나가고 너무 좋고 곧 10,000포인트 이러면서 환호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당당하게 뚫은 그 안 속에서는 상승한 종목수보다 하락한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간 하염없이 언제쯤이면 상승을 할까를 기다렸던 코스닥 지수는 또 한 번에 3% 이상의 급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52%로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 코스피 시장에서 5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종목이 날아가면서 물론 스퀘어는 삼전닉스에 비해서 비중이 월등히 작은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등에 쥐고 그냥 솟구쳐 오르는 흐름이어서요. 눈여겨봐지는 그런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코스피는 일단 9,000이 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더 갈 것이다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만스피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봄직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최근 들어선 좀 나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11,500포인트까지 대폭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대치를 그렇게 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9,063으로 장을 마칩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이 강해지는 전약 후 강의 장세를 상승장 속에서도 그렇게 그려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외인들은 그렇게 또 사지는 않아요.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이뤄낸 지수의 상승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SK스퀘어까지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기까지 한 이 네 종목이 그냥 지수를 끌어올린 격이었죠. 오늘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그 외에 삼성그룹주 몇몇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스퀘어 모두 신고가 기록이었고요. 삼성전기는 MLCC 수요에 대한 어떤 폭증 이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220만 원 찍어버립니다. MLCC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 시장도 봐야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제 7만 1,000원대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장도 반도체가 멱살을 잡고 그냥 끌어올리는 격입니다. 자, 보시죠. 키옥시아가 지금 이제 도요타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이제 거머쥔 뒤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조금씩 더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총 50조엔을 돌파한 상황이고 이 가로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일 연속의 상승,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이 키옥시아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기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무라타 제적소가 이제 MLCC 글로벌 1등이죠. 장중에 12% 넘게 올라서는데 국내장에도 함께 영향을 주면서 동반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에 전해진 뉴스, 이런 무라타와 손을 잡은 국내 기업이 있었으니 이름이 한울반도체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대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리는 종목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MLCC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이렇게나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 연속성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폰 관련주들로도 또 매기가 또 집중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몇몇 종목이었지만요. 팀쿡 CEO가 이 부품값이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이제 아이폰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관련한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지?라고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LG이노텍이 2.8%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빈집입니다. 수급 주체가 없어 보입니다. 3%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천선 이탈도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그러했고요. 겨우 1,000포인트는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7월 3일에 있을 코스닥 30주년 기념하에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여기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올랐었던 바이오주들은 쑥,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또 들을 수가 있을까요?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도영 위원님, 일단 위원님의 이제 길에 따라서 갔다면 흔들림 없이 시장을 또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변함 없으신가요? 네, 반도체 여전히 컨빅션 바이. 지금 현재 구간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을 몇몇 분이 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두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합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합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9,000포인트 저는 거쳐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10,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9,000이 거쳐가는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을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느냐 아니 넘어서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은 지금 편협된 시장, 너무나 편중된 시장이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주식시장의 이익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냥 실적에 대한 개선만 딱 놓고 본다, 이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이 다음 행보, 메모리 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흐름에 타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AX라고 하는 AI 플랫폼적인 그룹사 운영,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AX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등 그룹사 전반적인 AX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ADR 상장을 하면서 미국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K그룹 전체가 AX 프로그램으로 묶여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한마디로 글로벌 공략 포인트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초대형주들의 전략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종목 두 가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테니 두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는데 여기서 AX 프로그램의 가장 직접적인 주관을 하는 그런 기업이 SK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SK와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 네 개의 기업에 대한 콜라보가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SK는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를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70만 원에 대한 재돌파, 이제는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본다면 목표 드렸던 목표가 100만 원 여전히 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제가 4월 21일 날 안내드렸던 40만 원 구간에서부터 180만 원 돌파가 나타났죠. 350% 정도에 대한 상승 이후에 제가 럭키세븐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100만 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금 128만 원, 130만 원에 대한 돌파, 굉장히 스무스하게, 여유롭게 150만 원에 대한 돌파 구간까지 여유를 가지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네. SK, LG이노텍 봤고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삼전닉스에 대한 말씀 주신다 하니 또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께도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나 좀 여쭤봅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만을 앞두고 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만이라는 숫자에서 0 하나 뗀 것도 코스닥은 지금 허덕허덕한 상황입니다. 장중에 이제 또 1000 아래로 밀리기도 했었고, 겨우 이제 숫자 이제 라운드 넘버 바뀌면서 이제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제 지수에 연연하지 말까요? 그가 이제 많이 점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종목을 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갈까요?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또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섹터 위주로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심에서 또 오늘도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이러한 낙수 효과로 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2% 넘게 상승을 했지만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900여 종목 가운데 100여 종목이 상승을 하고 800여 종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2%가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상방으로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난 시장이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PSK나 VM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 또한 역부족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코스닥 지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동진세미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관련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공정용 포토레지스트 양산 업체이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 화요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금일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신고가 돌파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DIT라는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HBM 공정에서 웨이퍼 휨 현상을 잡아내는 레이지 어닐링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는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수주가 또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용인팹 장비 투입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향 흐름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호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요. 그래서 더더욱이 아쉬운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은 좀 화가 난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삼전닉스 여전히 그 중심에 놓인 채로 그것 아니면 안 되어버리는 시장이 이제 되어버리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에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김도영 위원님의 첫 번째 인사이트 힌트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되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 순위죠. 네, 삼성전자가 SK 시총 1위 자리를 지키느냐,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탈환하느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한 229조, 한 250조 정도가 남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 정도에 대한 상승.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을 SK 하이닉스가 돌파를 해버리면 시장은 그때부터 찰실현 매물과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앞전에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AX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좀 드렸어요. 지금 SK그룹이 그냥 SK 하이닉스 혼자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SK텔레콤, SK스퀘어 등등 이 SK그룹 안에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가 열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누가 1등이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돼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글로벌 시각 자체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폭발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얘기한 거 있죠? AI PC. 이게 이제 조만간 한 내년 정도부터 시중에 판매가 되고 유통이 확대가 될 것인데, 그게 터져버리면 메모리단에 대한 상승은, 쇼티지, 부족 현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종목 조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예요. 제가 작년 딱 8월 28일 이 자리에서 안내드렸던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때가 26만 6천 원이었어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10배거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고, 1월 2일 날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3월, 4월 그리고 5월 달에 추가적인 코멘트와 6월 달에 6월 9일 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을 표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컨빅션 바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상장이 되기 전까지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40만 원. 지금 240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지금부터 300만 원 구간까지는 거침없는 하이킥, 상승력을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느냐? 아니, 삼성전자가 매력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두 기업의 상승 확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대한 ADR 상장으로 지금 주목도를 높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량의 삼성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37만 원에 대한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삼성전자를 3월, 4월 달에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목표가 47만 원, 무리가 아닌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삼전닉스에 대해서 지나가는 구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줄곧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목표한 가격은 훨씬 상승룸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게 되고요. 그럼 이다르 위원님의 시각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시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코스닥은 우리가 지킨다. 네, 코스닥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도 힘을 못 쓰고 2차 전지도 그러하고요.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위원님? 네,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글로벌 장비단에서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티리서치는 현재 AI 하드웨어 병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 장비 역시 병목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올해 대비해서 2028년에는 웨이퍼 제조 장비 시장이 7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캐펙스 사이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비 협력사들의 단가 인상 요청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10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협력사들의 납품 단가 인상 요청에 SK 하이닉스가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최근에 장비 리드타임이 전 공급망의 최대 병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패키징과 테스트 캐파가 주문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수주가 누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이 장비 발주로 또 반도체 장비단에서 본격적인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현재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코스닥 시장을 지켜주시라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종목은 테크윙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HBM의 적층 단수가 증가하고 또 수율 감소로 인해서 테스트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HBM용 큐브 프로브 양산 캐파 확보를 위해서 제조 시설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증설시키고 있고 또 기존 핸들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또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만 원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상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 YC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수율 향상의 핵심인 고속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나 고정밀 자동 광학 검사 장비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11%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 최초로 삼성전자와 함께 또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YC 같은 경우에도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테크윈과 또 함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그리고 YC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반도체 소부장 지금은 빛을 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가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또 찾아뵐게요. 네, 자 김도혁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내용들 먼저 챙기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제 포트에 담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미 2번 상향 조정 시켜놨죠. 이미 누적 상승은 100%가 넘어가고요. 위원님 점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기 1월 2일 날 우리 여의도 클래스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그때 가격이 2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20만 원, 4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텐베거가. 제가 이 삼성전기를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5월 15일 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이유 이 MLCC, 실리콘 캐패시터 그리고 FCBGA의 쇼티지 이 반도체 시장의 성공 전략이 압도적인 전략이 지금 이런 종목들에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급등주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장주들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그런데 왜 목표가 안 올려요?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는 목표 가격 240만 원을 뚫는 것을 확인하고 목표 가격을 산정을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 240만 원은 유지, 그 240만 원은 거쳐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SK 스퀘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이제는 스퀘어 보시죠.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주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위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SK 스퀘어는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 40조 이상에 대한 처음에 40조지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금은 진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라든지 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SK 스퀘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SK 스퀘어는 사실 60만 원, 40만 원에도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움직이고 불안함을 느낄 때 대장주도 같이 쉽니다. 그때가 우리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5월 20일 날 안내 드렸을 때가 조정이 나타난 구간이었어요. 이때가 또 한 번 탑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목표가 180만 원 얼마 남지 않았죠. 목표가 200만 원 상향. 힘차게 달려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 둡니다. 200만 원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다래 위원님의 종목도 보죠. 앞서 이제 삼성전기 얘기를 하고 왔는데 MLCC 관련주로 이것만 있냐? 사마콘덴소도 있습니다. 사실 더 강했습니다. 몸집이 이제 가벼운 만큼 더 껑충 이제 뛰어오르는 흐름 최근 들어서 계속 포착됩니다. 19만 6천 원도 장중 넘어서는 흐름. 누적 상승이 270%가 넘어가죠.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금일 상당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던 MLCC 관련주죠. MLCC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또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AI 서버용 MLCC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도 시장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18만 원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금일 상향해드린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22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 시켜둡니다. 22입니다. 대명에너지 점검하겠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위원님, 하루 만에 또 이게 엄청난 시세를 좀 분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고요. 점검해 주십시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국내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 부분에 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목 잡던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대명에너지인데요. 동종목 차트 보시면 제가 목표가를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가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동종목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매집이 끝나고 장기 입형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시세의 시작인 만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음봉을 그려내는 금일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21,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수익이 날 때 챙겨야 됩니다. 관심 종목 추가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SK그룹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럼 거기에 핵심 허브 SK텔레콤 이제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회사 SK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독자 AI 쪽에 대한 그 모델 구착, 사업자로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금 현재부터 피지컬 AI 협력사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AX 프로그램에 대한 가동 확대, 여기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허브 역할을 SK텔레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젠슨 황 방문 관련된 이슈로 슈팅이 나온 것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그룹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 현재 구간 10만 원 미만이네요. 저는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17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3천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도 이제 포트에 들어옵니다. 네. 예상 상승률이 77.3%로 계산되어지는군요. 앞으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점검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넥스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 유일의 에너지용 또 대구경 강관 제조 설비를 또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용 강관 전문 기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저연 환경용 강관 특허라든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 사업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이슈로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우회 속류관을 지금 시장에서 또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동종목 차트 보신다라면 지금 현재 장기 입형을 돌파한 이후 또 지지해 주면서 또 추세를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새롭게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넥스틸입니다.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잠시 뒤에 무료 방송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김도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어떤 얘기하십니까? 네, SK 하이닉스 10배거 돌파.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내 시장의 흐름 정말 제대로 된 분석과 압도적인 전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마무리뿐만 아닌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잠시 후 이 럭키세븐 반도영 전문가 김도영이가 압도적인 전략, 또 신고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삼전 닉스에 대한 이야기만 듣게 되면 힘이 쭉 빠져버리는 요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트에 담겨 있으면 너무나 든든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대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길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찬호 위원과 함께하면서 또 돈이 흘러가고 있는 곳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9천도 넘어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나간 말로 수개월 전에 만스피 갈 거고요. 라고 했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 9천도 넘어섭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허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흐름을 콕 집는 돈보기 전략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허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 이 부분을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은 여전한데요.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코어 섹터, 중심 섹터로 꼭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FOMC 회의 결과에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FOMC 결과 이후에 금리와 환율, 특히 채권금리하고 환율 부분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WTI는 74에서 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떨어졌지만 금리와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핵심 섹터, 코어 섹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국내 시장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은 국내 증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쉴 때는 여러분 또 반도체 소부장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반도체 ETF도 조정, 눌림 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쉴 때 이 코스닥 주도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코스닥 주도주들은 공백 속에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마침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바이오 USA, 이 바이오 USA는 세계 최대 바이오 파트너링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와 K 바이오 업체들의 만남,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교류, 학회 같이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도 발표하고 또 부스를 만듭니다. 세일즈 부스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비공개 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충족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최근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조금 미비했던 추가 기술 수출 여부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3D, 딜, 달러 이렇게 또 임상 데이터까지 3D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등재 기대감이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등재 기대감이 있으면 이때는 또 금융, 증권, 저 PBR 관련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수가 9,000포인트 돌파할 때 증권주를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 6,000포인트 가격대에 증권주가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특히 삼성증권은 코덱스 ETF 플랫폼 증권사죠. 그리고 타이거 ETF도 미래에셋 증권이 있지만 일단 코덱스 관련해서 이 삼성증권이 그 ETF 브로커리지를 또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증권이나 하나금융지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수 오늘 9,000포인트 급등의 실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스피 시총의 비중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물만 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파생 상품에 자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패시브 자금,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쪽에 자금이 쏠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등이 일어났고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AI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피지컬 AI, 로봇 시대가 오면서 4.5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코어 섹터는 여전히 삼성전자, SK 투톱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300만 원보다 지금 400만 원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포모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전세 자금을 뺀다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계속 사면서 포모 현상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쉬어갈 때도 있겠죠. 이때는 반도체 쪽, 장비주, 코스닥 쪽도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익 IPS, 한미반도체, 테크잉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원익 IPS를 얘기했는데 또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기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로 저번 주에 제주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일단 투톱 위주로 비중은 유지하되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USA 2026 K바이오 대거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을 좀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쉬어갈 때 바이오도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 많은 기업들 다 투자를 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바이오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종목 중에서 좀 콕 하나 찝자.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기업 중에서 한 3종목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심히 고통 속에 있지만 없는 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쭉 해주면요. 네, 여기가 저항대 부분이었는데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살짝 그어볼까요? 네, 고점과 고점을 쭉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압도적인 지금 생산과 캐파 능력으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ADC 전용 생산 시설을 만들면서 글로벌적으로 빅파마들한테 연쇄 수주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CDMO 기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140만 원 초반 또는 138만 원 정도, 네, 13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코스닥 쪽 수급이 좋아진다면
이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쏠림 때문에 횡보하다가 훅 떨어졌는데요. 이 훅 떨어지는 건 수급 이슈도 있었지만은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네, 특허 소송을 걸었지만은 이게 이제 무효 기각되면서 오히려 SC 제형, 알테오젠의 SC 제형의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XC 제형의 독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치가 분명히 높아진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가격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D&D 파마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D&D 파마텍은 조금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의 유효성을 입증했고 추가 기술 수출 이슈가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쉬어간다면 코스닥 지수 ETF에 좀 베팅할 필요가 있다. 왜 코스닥 지수에 베팅해야 되냐? 코스피는 지금 9,000포인트 돌파했지만 지금 코스닥은 1,000포인트 부근입니다. 지금 괴리율이 역사적 괴리율이 지금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순환매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6월에서 7월에 이렇게 순환매가 한번 일어난다면 코스닥 지수에도 한번 베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거기에다가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코스닥 지수에 베팅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하는데 7월 달에 발표 예정인데요. 코스닥 출범 30주년 행사 전후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세그먼트 승강제 도입,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해서 시장 내에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부실 기업은 빨리빨리 퇴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건전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닥 150 지수 쭉 밑줄을 걷더니 땅땅땅 지지가 되었죠. 지금 자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톱의 코어 전략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3D 종목 위주로 좁히고 종목 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지수 ETF, 코스닥 지수 ETF, 섹터 ETF 위주로 보시자.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떤 섹터 ETF를 봐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반도체 SK향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 요 라인 부분 밑줄 쫙 그어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면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화살표 신호 나왔죠? 네, 밑줄 쫙 그었는데 요 자리 지지하고 관심 있게 보자.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갭 떴죠? 그리고도 올랐습니다. 13% 상승을 보였는데요. D&D 파마텍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회심의 관심주인데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애플 카메라 모듈의 수혜주인데 이게 피지컬 AI 기판 관련주도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카메라 모듈 기판 쪽 실적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한번 뽑아봤고요. 또 뭐 자율주행이나 뭐 IoT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여러 가지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 관련 수혜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화살표 신호 1, 2, 네, 종가 부분 밑줄 쫙 이 부분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목표가 170만 원, 손절가 1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보기 전략을 챙겨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여의도 클래스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박찬웅 의원의 무료 방송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망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눈여겨봐야 되는 핵심 그 ETF에 대한 또 전략들까지 챙겨주신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저희들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